이제 그만 10월을 보내줄 때입니다. 오늘 10월 30일이고요. 10월장 이제 오늘 내일 이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갔으면 이렇게 바라시기도 하실 겁니다. 사실 최근 들어의 시장 하락 움직임은 10월 달이 시작이 아니었죠. 9월, 10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에 질칠 법도 한 그런 장세입니다. 이번 가을 영 힘드네요. 이제는 11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11월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호재 기대하면서 오늘장 이제 10월을 보낼 준비와 함께 11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세 가지인데요. 물가지표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 마지막으로는 중종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물가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9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는 0.3%, 전년 대비했을 때는 3.7% 상승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가 차지한다. 이 부분 여러 번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소비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했을 때 0.7% 증가, 예상치가 0.5%였는데 이것을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소비가 예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경기는 호황이다. 미국의 성장 동력인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최근 FOMC를 앞두고서 이런 소비라든지 물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은 게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되죠. 미국 경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나마 연준의 이 매파적인 행보가 조금은 사그라들 텐데요. 이렇게 미국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강경한 기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FOMC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체크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경제 지표, 시장에는 다소 좀 마이너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중동 위험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의 이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더 격화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은 기업들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립 변수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1.12%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0.4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은 앞서서 2거래일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아마존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나스닥 지수만 오른 겁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0.38%의 지수 상승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또 장기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어찌 보면 이미 장기화되고 있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자지구 내에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자지구 내에 병력을 많이 늘려놨고요. 그리고 북부를 장악한 이후에 땅굴 앞에서 이 본격적인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에 누적 사망자 수가 이미 8,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각국의 구호 물품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구호품 창구에 달려들어가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까지도 빚어지고 있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모습인데요. 유엔 총장은 가자지구 시시각각으로 절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변국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란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란 주변에 이란을 필두로 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주변 국가나 무장 세력들이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이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확전 우려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도 인도주의의 위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가면서 함께 밀렸습니다. 하나시스템, 한일단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네스원, 현대, 로템 등의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여기에는 사이즈가 다소 큰 종목군들을 묶어봤고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빅텍, 퍼스텍, 휴니드 이런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이 있죠. 오늘장 방산주의 움직임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AI 관련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구글이고요. 구글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 바로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엔스로픽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헤드라인이 달면서 나오는 이런 회사입니다. 오픈 AI,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항마다, 경쟁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여기에다가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앞서서 5억 달러를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 달러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올해 초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챗 GPT의 대항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챗봇의 이름이 클로드입니다. 클로드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 오픈 AI, 생성형 AI,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이죠. 과연 인간의 그 성향을 가지지 않은 AI의 한계,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고 또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윤리적으로 지적을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요, 도덕적 가치를 고수하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 부분을 차별화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오픈 AI가 가진 한계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마존이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시장에도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한 달 전 9월 26일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그때 이 아마존이 이 회사에 최대 4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렇듯 구글이 처음이 아닙니다. 1년의 과정 가운데서 빅테크 업체들은 스타트업 업체에 꾸준히 투자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이미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140억 달러 투자를 해서요. 현재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업체들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아마존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상기시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움직였던 종목군들 묶어봤습니다. 솔트웨어, 남성, 가온그룹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화물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화물기 11대에 대한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냐면은요, EU에서는 독과점을 문제 삼아서 현재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EU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항공 쪽에서 내놓은 그 합병안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 모양인가 봅니다. 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독과점 문제를 우려를 해서요, 이 화물기 일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헐값이 되더라도 빨리 팔아서 합병을 승인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거의 헐값에 팔다시피 하게 될 경우에는 배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측에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또 노조 측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서 이사회 결과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만약에 부결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거라고 하는데요. 한은은 3조 6천억에 달하는 공적 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분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된 종목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어부산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로도 시장 대비 좋았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TP까지가 아시아나항공 그룹주들이죠. 그리고 한진칼, 대한항공 여기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시죠.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이 증권가의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인데요. 이번 주 이 증권가에서는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리스크는 여전하고 호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팔기엔 아깝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빠졌고 현재 반등을 할 만한 뚜렷한 이 기미 그리고 또 호재가 없기는 하지만 많이 빠져서 지금 팔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바닥 다지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밴드는 2250에서 2370선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300선 중심으로 밴드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일정 하나 좀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일에 발표된 수출입 동향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발표된 이 수출 동향 양호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속성을 좀 나타내줄 수 있을지 우리 수출이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는지 이 부분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FOMC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일 새벽에 FOMC 결과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도 동결이 거의 10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과연 현재 고금리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의 이 통화정책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일정 봤는데요. 실적 발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3일에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또 부품주들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